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월요일장부터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걸으면서 많은 분들 금리 상승이 이렇게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영하로 날씨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건강과 더불어서 이 시장 걱정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박스권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 서경의 영원한 주식 잔소리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네요. 아무래도 장 중에,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걷는 모습인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님? 잘 봤죠? 네, 눈으로 보셨겠죠? 네. 앉아서 네. 책상에 앉아서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해서 봤죠. 혹시 하락할 걸 예상하셨나요, 오늘 시장? 점쟁이도 아니고 예상을 할 수는 없었겠죠. 네. 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 박스권으로 좀 진행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실 건데요. 네. 여전히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마도 이 매수세는 계속됐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체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앵커님이 중간에 끼어드시는 바람에 네. 제가 까먹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체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심리적으로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서요. 아, 그렇게 또 받아치시네. 어떤 의미로 체력일까요? 과거에는요, 네. 코로나 이후부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었어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건 외국인 투자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선물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현물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혼자서 외롭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에는 좀 버겁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일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벌써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기금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도예요. 결국은 매수가 간간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누적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3월 달을 한번 봐볼게요. 3월 19일 날 코로나가 터지고 네.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선물,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지수예요.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검정색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기관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선물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파생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시장이 변동성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간 기준으로 일자별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서부터 마찬가지지만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차익 쪽 같은 경우 빼고 비차익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1월 달부터 보게 되면 조 단위가 넘게 매도가 나오는 것도 기본이고요. 5천억 이상씩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변동성은 좀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네. 시장에 있어서 이 비차익 쪽, 즉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적게 출회가 되거나 하게 되면 변동성이 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근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늘어나면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6천억대의 비차익 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도 선물이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3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변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있어서의 변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세우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갈지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식은, 증시는요, 주가는 등락을 항상 거듭을 합니다.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해요. 올라갔으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빠지면 다시 올라가요.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루하루 시장에 연연해 하는 그런 주식 트레이딩 혹은 투자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수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봐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늘 이제 정재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는데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재훈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오늘 또 이 배트맨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정말 없는 기회인데 위원님께서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제가 주식 초보자들이 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맞습니까? 이거 방송에다 얘기해 주지 마시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위원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잘 안 6개월 하시잖아요. 가까이 6개월은 안 된 것 같네요. 네. 몇 달 좀 됐는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라 일단 주식 초보분들, 주리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9시 30분에 좀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경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열게 된 거거든요. 네, 정말 아마 게릴라네요. 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9시 30분에 제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9시 30분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콕 탈출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주목해볼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의 CEO로 알려져 있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출격 이야기입니다. 이 이슈를 보면 미국의 이제 유명한 CEO들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슈도 위원님께 여쭈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이슈를 또 꼽아봤는데 첫 번째 이슈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지금까지 밖에서 했던 생활을 집에서 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왔다면 어제 보니까 날이 풀려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집 밖으로 나오셔서 나들이를 나오셨더라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까요? 글쎄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네. 올라갔던 게 여행주들이 좀 올라갔었고, 항공주, 네. 항공주가 올라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어요. 건자재 쪽 섹터도 움직였었고 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게 예상이 되었던 게 아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온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지난주에 주말에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들 한창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하면서 산업재 쪽 종목군들 기업들에서 공장이 가동이 멈추고 지연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럴 때도 산업재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업종들이요? 모든 업종군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네.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느냐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복 소비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항공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섬유 의복 쪽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섬유 의복 쪽이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다른 쪽이죠. 뭐 음식료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거기다 또 내수 쪽 섹터가 너무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게 된다라면 또 다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산업재 쪽 섹터들, 뭐 철강 쪽이라든가 기계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섬유 의복 쪽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외출도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옷을 살 외출도 필요가 없었고 없었죠. 옷을 네. 살 필요도 없었죠. 뭐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품도 거의 뭐 굳이 소비도 뭐, 없었던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보니까 발렌타인데이 선물 1위가 립스틱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기사가 또 네. 있던가요?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해봤던 거는 아니고요. 선물을 받으셨던 날 아닌가요? 발렌타인데이는? 저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기사거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마스크를 쓰지만 립스틱이 1위다라고 했던 부분들에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킬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갔던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모처럼 만에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옷차림이라든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뭘 하나씩 들잖아요. 그렇죠. 뭐 가방이라든지. 그렇죠. 백, 음, 백이나 가방 같은 걸 들잖아요. 지갑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지갑이라든가. 근데 보통 지갑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남성분들은 지갑만 이렇게 그렇죠. 들고 이제 다니잖아요. 지갑을 이렇게 넣고 다니죠. 아, 그러나요? 네. 이렇게 넣고 다니죠. 네. 여성분들 같으면 백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그 소비 쪽을 보게 되면 의류 쪽이라든가 혹은 가방 네. 뭐 이런 쪽을 볼 수가 있을 패션 것 같아요. 잡화 쪽.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옷에 대한 부분들보다 좀 크게 지르죠. 차. 네. 그걸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차. 그걸 네. 일단 차를 지르는 거라 말이에요. 그걸 빼고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유명 브랜드의 뭐 하나 그렇죠. 정도씩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료 쪽이라든가 혹은 피혁 쪽 가방을 만드는 그런 쪽이라든가 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산업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호황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된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 중에서도 성장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바뀌게 됐던 부분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물리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집콕을 벗어나서 밖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 만한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소비에 대한 이제 욕구가 분출이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둘씩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 스타트를 어느 업종에서 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집콕 탈출주 중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음식 관련된 업종들도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위원님? 식품 관련해서? 음식 쪽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네. 사실 이게 돌아다니질 않다 보니까 네.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늘었어요. 그렇죠. 만두는 어디죠? 만두는 비비는 곳. 그렇죠. 네. 만두는 비비고 네. CJ 제일제당이죠. 네. 네, 제가 좋아합니다. CJ 제일제당. PPL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만두 다 먹어봤어요. 모든 만두를요? 네. 네. 비비고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수출도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수출적인 실질적으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 음식에 관련돼 있어서 이 한류 열풍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라면이라든지 그렇죠. 네. 제가 갑자기 그 영화 네. 기생충. 아이언맨이요. 네. 아이언맨 그 여자친구가 네, 네. 누구였어요? 기네스 펠트로. 네네.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걸렸었대요. 확진이 네. 걸려 이걸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김치를 좀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한국에 있어서 음식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그렇죠. 가격이 다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식품 쪽에 있어서의 가격도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그만큼 실적이 어느 순간 더 도약을 하는 시발점이 어디냐. 거기에서 이제 포스트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내수책 섹터도 괜찮고 음식료 쪽도 충분히 그럴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내수 소비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군들 중에 이 집을 벗어나면 움직일 만한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업종이 먼저 움직일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먼 미국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라는 이제 아마존의 CEO가 이제 아무래도 일선에서 좀 일해서 넘어서면서 관련된 앞으로의 동향을 어떻게 이제 이어나갈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에 물러나면서 그분이 냈던 책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슈인데 중요한 건 미국의 이런 유명 CEO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최근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유명 CEO들이 우주 산업에 좀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이게 새로운 먹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새로운 산업이 키워져 나가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친환경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경 쪽을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우주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꿈이잖아요.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 유능한 CEO들 대기업들의 CEO들이라든가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차세대 산업으로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 있어서는 먼저 방산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네. 그 이후에 한국 기업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구조적인 산업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이 구산업 쪽에 있다가 이제는 새롭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적인 새로운 산업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아요.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뚝딱하고 다음 달 혹은 내년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항공 쪽에 있어서 우주산업 쪽에 있어서는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좀 와닿지가 부분들이 있을 않더라고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아요. 네. 어제 승리호라는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네, 그거 런칭이 봤는데 된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될 시기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오래오래 생각이 좀 사셔야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나젠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이 방산주들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억눌러져 있었어요. 억눌러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긴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 네. 아직까지는
이 선진 기술하고는 좀 격차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우주 산업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국내 주식도 좋은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 쪽 미국 쪽에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이 우주항공 산업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미국의 유명 CEO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업종 자체가 좀 억눌려 왔었기 때문에 또 튈때가 돼서 움직임을 보인 부분도 있고 관련돼서는 굉장히 장기 중에 장기 투자로는 괜찮겠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떤 산업군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보는 정도로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마존의 CEO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핫한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말 영화 승리호처럼 우주 항공 산업이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보게 되면 네. 만약에 네네. 정말 뭐 머스크라든가 네. 이 CEO가 이런 얘기들을 안 했거나 하게 되면 그렇죠. 아마 흐름들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몰랐겠죠. 관심 그러니까 단적인 없었겠죠. 예를 들면 머스크가 우리 회사도 가상화폐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관련 종목 그러면서 움직였잖아요. 가상화폐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이 또 나왔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가상화폐 좀 비싼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네, 그런 불안 얘기를 하면서 심리가.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있는 분들, 좀 그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슈몰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근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럴 부분들은 정말 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하고, 이게 가시적인 시각으로 이게 그러면 실적의 반영이 언제부터 될 건가, 그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나는 우주 산업이 정말 좋을 거야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비중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저명한 CEO들의 이야기 한마디로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또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도 좀 걱정이 되는 개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9시 반에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도 위원님 방송 만나보실 수 있다는 말씀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주식 초보자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에서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장 움직인 업종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슈에서 굳이 꼽지는 않았지만 미 국채 이제 10년물 금리가 너무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물론 백신도 맞고 있고 정말 정상화가 된다면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신호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굉장히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빨간불을 켠 업종도 있었어요, 위원님? 보험업종이 사실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발작 증세? 뭐 네. 시장의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발작 증세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쪽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빨리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럴 우려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웰런 의장도
공격적인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 금리에 대한 추이는 우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아마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설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어떠한 멘트가 나오나 뭐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미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써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업률이에요.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려고 예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를 먹고 살잖아요. 금리 부분들은 네. 예대 마진으로 좀 표현을 하죠. 근데 은행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사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조절을 좀 했었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배당 많이 주지 마. 뭐 얘기했기 때문에 배당으로서의 매력도 좀 떨어져 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래도 싼 보험주 쪽으로 좀 많이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뭐 변액보험이나 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채권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보험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까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올까? 글쎄요.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네. 잠깐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한번 볼까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빠졌었어요. 원체 많이 빠져 있던 상황이라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동양생명도 마찬가지로 보험주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좀 더 크다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됐을 때는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그때는 관심으로 좀 봐도 좋겠습니다만 뭐 따라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은 전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중에 오늘 좀 흐름을 보였던 보험 업종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 대응법은 이따가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장, 앞으로장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위원님? 글쎄요. 성장하는 섹터를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밀렸던 부분들은 한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호재는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오늘의 흐름들을 보면 이 금리에 대한 얘기, 국채에 대한 얘기들 나왔었고 오후장에 또 하락폭이 컸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 유동성 회수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에만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였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호재로 좀 보게 되면 수출에 대한 부분, 수출 동향, 수출입 동향을 좀 보게 되면 2월 달 지금까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규모를 보게 되면 2월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고예요. 증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묻혀 내려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뭐 IT 쪽이라든가 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 좀 증가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즉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뭐 IT 쪽,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미국 선물의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미국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는 오히려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폭이 빠른 그런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IT 부품 쪽,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스틴 공장이 정전됐잖아요. 셧다운 됐잖아요. 때문에, 네. 네, 한파 때문에.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장비사 몇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혜주를 찾으려고. 어. 여러분들 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국내에서 네, 국내에 있어요. 근데 미국 법인이 있죠. 그 회사가. 아, 네. 회사에 전화했는데 긴가민가 해갖고 전화를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네. 맞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게 되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섹터들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수혜주나 이런 분들 찾아보려고 쭉 돌려봤더니 수혜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장이 이게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아요. 오늘 빠지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에요. 국채에 대한 부분들.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런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밀려 내려올 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면 전 반등권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을 활용을 해서 밀리게 된다면 차라리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반등이 나와도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딩이 좀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응이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해서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장 정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는 IT 부품 쪽, 반도체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좀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요? 네. 메타버스는 가상 뭐예요? 이제 뭐 AR, VR 뭐 했던 것처럼 가상에 네네.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점점 그 시장의 영역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성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가상현실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말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메타버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그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LCD가 될 수가 없어요. OLED라든가 이런 쪽에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OLED 쪽 같은 경우는 활용도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냥 이 휴대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이 휴대폰 기껏해야 태블릿? 태블릿.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폴더블로 한 단계 더 이제 진화가 돼서 넘어갔죠. 그렇죠. 태블릿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노트북도 OLED 얘기 나오죠. TV 같은 경우도 OLED 얘기 나오죠. 냉장고. 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쪽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대체로 다 OLED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전장 쪽이에요. 자동차 쪽. 네. 자동차 쪽 해외 유스 메이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LCD에서 OLED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1차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다 또 급속하게 커지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새로운 산업군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확대 속도는 상당히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애플 쪽에 있어서도 폴더블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들 섹터들이 훨씬 더 좋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베스트 스탁 시간에서는 종목 분석을 좀 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과 함께 봤던 종목 중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던가요? 아마 이 프로그램 전에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전에는 있었을 건데 네, 대표적으로 아마 네. 지금 구간에서는 개편을 하고 나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 네. 관련된 대표 종목들 몇 가지만 소개 가능할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대표적인 거는 원익 IPS가 있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네. 뭐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다 하니까 장비사 쪽에 그쵸. 있어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이런 분들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뭐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SFA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상당히 올해 최고 실적 나왔던 분들이 ICD 같은 기업도 있을 ICD, 거고요. 네. 후공정 쪽에 있어서도 뭐 제이스텍이라든가 이런 부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요. 네. 종목군도 좀 상당히 많아요. 종목군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못 갔던 부분들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네. A5, 삼성의 A5 때문에 지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A5는 올해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를 본다라면 한 종목쯤은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자주 해주셨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코너인 베스트 스탁 시간은 원래 종목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다른 이슈를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위원님? 다른 이슈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최소한 2년 이상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어처구니 없이 처음 보거나 이런 건 하거나 뭐 아니는 그럴 거죠?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등락을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을 하신 지 이제 1년 이내 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전화가 좀 많이 와요. 이런저런 통화를 해보고 하게 되면 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수익이 났던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 보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작년에 벌었던 거 뭐 올해 들어서 다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이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리로 핑계거리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조정의 빌미를 만드는 것 같고 주식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다 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흐름들이 같이 나왔던 분들이 가상화폐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도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채권 쪽으로도 한 번쯤에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괜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자재, 주식, 가상화폐, 채권.
이런 쪽으로 한번 그냥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은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유동성이에요. 기껏해야 과거에 20조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60조대가 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투자자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왼쪽이 거래소 차트예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입니다. 네. 월봉 차트인데 3월달 코로나 찍고 4월달부터 5개의 양봉의 캔들의 모습을 좀 그렸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2개월을 쉬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양봉의 캔들이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이 필히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유발시키면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오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도 좋을 거다? 저는 모르겠어요. 3월 달에도 저는 별반 다르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지수의 밴드를 가지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네. 지수는 일단 박스예요. 지수는 박스권역이고 죽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죽을 시장이 뭐 죽는다라는 얘기는 대세하락으로 꺾인다는 얘기예요. 대세하락으로 꺾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돈을 여전히 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쉬어갈 구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정을 받을 때 무엇을 살까? 그 네. 고민들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단적인 걸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들을 한번 보자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예요. 새로운 성장 먹거리가 있어서 생기게 돼서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반도체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 상당히 좀 다양한 의견, 즉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대기업들의 큰 기업들을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카카오라는 기업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사실. 카카오예요? 네. 카카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갔을 때까지가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 동안에 이 회사, 이 기업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구간에서 카카오를 다 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현대차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렇죠. 현대차 이격 벌어졌어요. 쉬어가야 되겠죠? 기아차 마찬가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으니까 이번에 음봉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더 쉴 수 있습니다. 좀 더 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많이 힘들다라는 표현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공개 방송하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무료 방송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마지막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 또 특별하게 무료 온라인 방송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9시 반입니다. 또 착각하셔서 내일 아침 9시 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뒤에 9시 반부터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2부조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